유엔안보리 사안 발송 행위 저희 이적성 여부를 좀 검토해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토론에 자료 주변에 나왔으니까요.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외의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사파는 주체사상파를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무슨 통치 이념이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표현이 틀렸다고 봅니다. 북한의 과학원에서 나온 게 처음에 논문이 공식 입장입니다.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화할 때 대하여 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건 완전히 김일성 일당 독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상적 기조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89년도 들어서면서 주체사상을 김일성, 가운데점 있죠. 가운데점 있습니다. 김일성, 가운데점, 김정일 주의할 때 대하여 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부자세습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이런 사상을 다지기 위한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1993년, 김일성이 죽기 1년 전입니다. 그게 나온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주체사상을 김정일 주의할 때 대하여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김정일도 맞습니다. 이미 93년에 이미 김일성의 권력이 김정일한테 넘어갔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리고 93년도에 국방위원장에 취임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무슨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최고라고 따지는 게 여러 가지 행정부의 수반이요 이런 것도 있지만요.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북한은 국방위원장이 군 최고 통수권자였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김일성이 생전에도 이미 김정일한테 넘어갔고요. 지금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김정은이한테 넘겨주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북한의 정권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위 독재 세습 체제죠. 그런데 왜 저걸 저렇게 옹호하고 붙들고 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하는 주사파를, 김일성주의자를. 그들의 생각은 북한은 자기네들의 혁명의 기지입니다. 그리고 지들 얘기로는 사상의 모국, 어미 못자를 쓰는 모국입니다. 모국이 없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모국이 어려운 입장이 되니까 이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이 선호할 수 있고 소위 시민사회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어떤 뿌리를 완전히 천착시킨 참여연대가 도저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강 회장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참여연대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서는 이런 정책이 결정될 수가 없는 구조고 될 수도 없죠. 아무리 정부의 발표를 30%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70% 마음속으로는 거의 그거보다 그 이상이 이번 천안함 피폭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쐈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당했는지에 대해서 다 압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그걸 못 믿겠다면 그러면 대청호 쌍끌이 어선이 가서 우리 어뢰 추진 발사체를 건져 올렸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다 조작했다는 겁니까? 그걸 못 믿겠다는 것은 결국 살인의 흉기를 발견하고 흉기에 살해자의 지문까지 붙어있는 흉기를 발견한 건데 그걸 못 믿겠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조작했다는 거죠. 우리 정부를 완전히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 말밖에 더 되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제가 발송 서한에 내용 의혹 8가지를 제기한 것하고 그 내용 중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개 했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이적성이 있는 행위인지 우리나라에는 형법에도 이적행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거부 반응을 느끼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보안법 입법 제정 과정부터 상세히 말씀드리긴 뭐하고 48년도 12월에 법률 제10호로 이제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건국하면서부터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들이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들 우리 유기남 회장님 계시지만
48년도 해방 정국을 통해서 그때까지 얼마나 우리 국내에 좌익 활동들이 많았습니까? 좌익 세력들이 폭력, 방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좌익들이 설치는 것 이상의 어떤 그 폭력적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방어형 법률이었죠. 그럼 왜 형법까지, 일반 법인 형법까지 못하느냐? 왜냐? 그 국가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 형법에 보면 이적행위, 소위 말해서 그 이적행위가 되려면은 반국가 행위가 돼야 되는데, 반국가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가 돼야 되는데, 반국가라는 국가, 상대방도 적국이어야 되니까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이적행위거든요. 국가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은사님도 계시지만 한반도민이 그 부속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38선 이북, 그 당시엔 38선 이북이고 지금은 휴전선 이북을 지배하는 단체는 합법적일 수가 없죠.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의 그 규정에서도 분명히 남북 간의 분단의 특수사항이라고 했지 국가 대 국가의 협약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북한 공산 집단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적국의 개념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찬양, 고문, 선전하는 행위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지금 이와 같은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구성원 몇몇이 한 행위가 과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가 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제 오늘 세미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이 국가보안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 판례 변경이 추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적행위냐 이적표현물이냐를 보면은 54년도에 재밌는 판례가 있습니다. 54년도 판례 때 실제 행위는 52년도에 있었던 건데요. 52년도에는 우리 군과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죠. 그때 북한 우표를 하나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게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때 대법원이 북한 우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적행위다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왜? 그 당시는 북한과 전쟁을 하는 니네가 죽느냐 우리가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적동조 행위를 더 폭넓게 인정했던 거고, 지금 아마 북한 우표 가지고 있다고 처벌하겠다고 들면은 미친놈 소리 들을 겁니다. 같이 이적행위에 관한 평가는 그 사회의 안정도, 또 북한의 그 대남 전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국가의 그 관계가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대법원 입장이라서 이적 동조 행위에 의해서 좀 더 엄격해지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 아직도 김대중 노무현 좌파 10년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꿋꿋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 썼지만 북한은 여전히 30페이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 통일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직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기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가 동시에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남북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 등이 상실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에서도 썼지만 천안 피폭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정전 상태에서의 전투행위입니다.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우리나라 초기함이 폭침을 당하고 46명의 국군이 순직한 사건입니다. 이게 전쟁 상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분명히 명백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다 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이발을 넘기고 있는 것이죠. 전쟁 상태에서의 우리가 공격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북한의 선전선동 행위에 동조하는
그런 서한을 안보리에 보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이적 행위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 법률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죠. 저희 뭐 구속요건적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서한 발송 행위가 적과의 대치 상황,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정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국제적으로 어떤 협력을 얻어야 되고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고 제재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적 편을 든 거니까 그 객관적인 행위로서는 이적 행위가 명확하다고 하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법률가라도 그게 아니다라고 뭐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는 어떤 그 구속요건상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고의가 필요합니다. 고의.